안녕하십니까. 차원축소와 비선형 회귀를 맡은 이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즉 PCA입니다. PCA는 차원축소 기법 중 하나로 분포된 데이터들의 주성분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데이터들의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는 비지도 학습의 일종입니다. 정의를 제가 해봤는데요. 정의로는 이제 orthogonal projection of the data onto lower dimensional linear space such that the variance of the projected data is maximized.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분산이 최대한 크도록 내린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P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차원축소 기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계산에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데이터 압축에 의한 효과로 아주 당연한 기대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피처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봤습니다. 원래는 재우, 진환, 민수라는 데이터들의 50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들도 섞여 있고 시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근데 이걸 PCA 차원 축소 기법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직교 차원에서 세 개의 점을 표현할 수 있어서 시각화도 가능하고 중요한 특징들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50디멘션의 데이터를 2D로 옮겨서 시각화 가능해졌다. PCA를 통해. 그리고 PCA를 통해 50개의 피처를 중요 피처 2개로 압축한다.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계산 소요 시간 감소는 차원의 저주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는 이제 데이터의 랭크가 높을수록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희박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버피팅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기하급수적인 훈련 데이터가 필요해져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차원을 줄이는 게 낫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PCA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 기반, 그러니까 선현대 수학에 입각한 수학 기반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이미 익숙하신 분이 많을 테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A는 어떤 행렬이고 V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람다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A 매트리스 곱하기 V 벡터 이퀄 람다 곱하기 V 벡터를 만족하는 람다는 아이겐밸류, V 벡터는 아이겐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좀 더 면밀하게, 엄밀하게 살펴보자면은 A라는 n 곱하기 n 행렬이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행렬이 성분이 있는 행렬이 있죠. 여기다 V 벡터를 곱했을 때 이 A 행렬 대신에 아이겐 밸류인 람다를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매트릭스가 4, 2, 3, 5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A에 어떤 아이겐 벡터 V를 곱하면은 이걸 람다 곱하기 V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을 정리해서 정리를 하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V는 0행렬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는 이러한 식이 되는데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 그러니까 정확한 가정이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널 스페이스, 로 스페이스 그런 내용인데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람다가 그래서 계산 결과가 7이랑 2가 나옵니다. 얘들이 아이겐 밸류입니다. 아이겐 밸류스는 각각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1대1로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인 7은 a-람다1 i 곱하기 벡터 1 이퀄 이러한 식이 돼서 벡터 1은 이러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겐 벡터 1인 거죠. 얘랑 얘는 1대1 대응 관계인 겁니다. 아이겐 밸류 2는 2죠. 2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벡터를 구해 보면은 1,-1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아이겐 벡터 2입니다. 얘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의와 수식을 이용한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천연대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공간과 벡터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간과 벡터에서 한번 얘들을 이해해 봅시다. 우선 더 이상 얘를 행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차 변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A는 2 곱하기 2 매트릭스죠. 이 뜻은 R2 차원에서 R2 차원으로 이동시켜주는 1차 변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차 변환의 특징은 아이겐 밸류와 그 행렬의 아이겐 벡터에 의해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공간에서. 자, 밑에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1차 변환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옮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A가 4, 2, 3호였죠? 이 4, 2, 3호라는 행렬에 의해서 4,1이라는 포인트가 어디로 1차 변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행렬 계산에 의하면은 4, 2, 3, 5, 그냥 1, 4 해서 놓고 때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벡터 행렬 대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4,1을 두 개의 아이겐 벡터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바꿔줍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4,1이라는 벡터를 지금 이게 아이겐 벡터 2고 이게 아이겐 벡터 1인데 A 곱하기 아이겐 벡터 1 더하기 B 곱하기 아이겐 벡터 2 A, B는 어떠한 실수 이렇게 바꿔주는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4,1 그러니까 여기 곱해주고자 하는 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두 아이겐 벡터 조합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4,1을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아이겐 벡터의 조합으로 표현해냈죠. 그 다음에 이거 A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1은 위에 이 변환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겐 벡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겐 벡터의 개념이 뭐였어요? A랑 곱했을 때 이 A를 상수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였죠. 2,3 벡터는 람다로 7을 가지는 아이겐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A를 7로 바꿀 수 있죠. 1,-1은 아이겐 벡터로 2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에서 보면은 4,1을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2,3 벡터 위에 있는 친구는 7배를 늘리고 1,-1 벡터 위에 있는 친구는 2배를 늘려서 이 두 벡터를 서메이션 해줬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3 브라운 1 블루였나?
여기 좀 괜찮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 해서 정확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공분산 행렬에 대한 상대수학적 이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제 공분산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는데요. 공분산이란 건 x랑 y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 연관성이라는 거는 벡터 공간사에서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도 나타내줄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좀 이따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내적을 통해서, 내적과 행렬을 통해서 공분산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실물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규 스터디 3팀의 키랑 몸무게 공분산 행렬을 구해보는 걸 과제로 삼을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임의로 5 곱하기 2 행렬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키 행렬이고 몸무게 행렬입니다. 몸무게 열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를 딱 씌우고 위에 보시면은 공분산이 평균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빼줄게요. 그럼 나오는 행렬이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행렬 내적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행렬 내적은 이제 하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하나의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산 과정은 이렇게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 로우 벡터랑 컬럼 벡터를 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둘이 곱해진 이 벡터의 1행 1열에는 첫 번째 벡터와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이 들어가게 되고, 1행 2열에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열 벡터의 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행렬은 각 열 벡터의 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 열 벡터와 첫 번째 열 벡터를 곱한 거랑 첫 번째 열 벡터와 두 번째 열 벡터는 곱한 건 같죠. 그래서 이게 같습니다. 여기도 같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성립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하면 가능하죠. 어쨌든 이 닷 프로덕트가 어떻게 두 벡터의 유사성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내적을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내적이란 거는 이제 두 벡터가 있을 때 하나의 벡터 위에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정사형 내려서 그 둘을 곱해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내적이 크다는 거는 두 벡터가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하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이렇게 벡터 1이랑 벡터 3처럼 크기가 그러니까 유사성이 작은 경우에는 두 개의 내적이 작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xt 곱하기 x의 각 성분은 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벡터끼리 각 열 벡터끼리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 그 벡터끼리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연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2행 1열 데이터는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값입니다. 내적 값이죠. 다시 보시면 얘랑 얘가 얼마나 닮았느냐에 대한 값이에요. 행렬 성분들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데이터의 개수만큼 행렬을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커베리언스 매트릭스 공분사 행렬 이렇게 쓰는데 기호를 아까 데이터 개수가 5개였기 때문에 5분의 1 곱하기 xtx는 이퀄 이런 식이 완성되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의 공분상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가 아까 위에서 아이겐 벡터 얘기했던 게 PCA의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되고, 이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밸류가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에 자료를 다 프로젝션 했을 때 베리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으니 이렇게 타원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까 PCA의 개념이 뭐였죠? 최대한 넓은 분산을 가지도록 얘를 펼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PCA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PC는, 그 두 번째 PC는 이와 수직하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두 개의 벡터는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벡터였던 거예요. 이거 증명 과정은 어려워요. 라그랑주 성수법을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터디 시간에 누가 여쭤보시면 같이 그때 스터디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스킵을 하고. PC1은 더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진 친구를 먼저 첫 번째 축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얘는 분산이 더 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이겐 밸류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얘는 베리언스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더 크다는 거는 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특징이란 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해내는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 PC1은 사실 X1 축과 X2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특징이죠. 그러니까 원래 PC1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보니까 X1 벡터와 X2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는, 프린시펄 컴포넌트는 어디서 만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적당히 조합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PC2 얘는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벡터인데 PC1보다 좀 더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1대1 대응으로 붙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더 작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뷰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닙니다. 왜 큰 분산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때 왜 더 큰 분산은 더 많은 정보를 손실 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은 크면 클수록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렇게 하얀색이 데이터예요. 지금 데이터가 8개가 있죠. 이거를 X1 축과 X2 축에 각각 정상을 시키면 X1 축에 정상을 시켰을 때는 데이터 손실이 좀 빡세게 일어나죠. X2 축에 정상을 시켰을 때도 없지 않아 데이터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그 분산이 적어서 데이터를 오밀조밀 표현해야 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최대한 넓게 펼칠 수 있는 벡터를 찾아서 거기 위에다가 정상을 시키면 이렇게 주황색 점처럼 데이터의 손실 없이 데이터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가장 높은, 이때 분산은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밸류죠. 이걸 가장 큰 거를 프린시펄화한 걸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는 기본 개념이고, 공분산 행렬에서의 아이겐 벡터가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고,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아이겐 밸류가
해당 성분의 중요도를 나타내며 중요도는 분산이죠. 아이겐밸류가 높은 순서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프린시펄 컴포넌트 1부터 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작정 차원을 줄여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겐밸류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아이겐밸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냈죠. 축의 중요도. 그러니까 뭐 기준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n을 축소된 차원이라고 하고 n을 피처의 개수라고 할 때 축소하고자 하는 차원의 아이겐밸류들을 다 더한 게 전체 아이겐밸류를 더한 거로 나눴을 때 0.9보다 크면은 얘는 이제 축소한 차원의 데이터가 90%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은 이건 바꿀 수 있어요. 0.595나. 하지만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의 데이터를 살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0.99로 잡고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분모는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 값을 m을 바꿔가면서 PCA를 하는 거죠. 시각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3 이하로 커팅해야겠죠? 근데 시각화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99% 이상의 정확도가 필요하다. 그럼 한 5차원, 6차원으로 줄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m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고자 하는 차원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그 PCA를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린시펄 컴포넌트 1은 가사 분산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은 이거랑 수직된 방향으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2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 프린시펄 컴포넌트 3는 이것보다는 분산이 좀 더 작은 방향으로 세 번째 축을 여기 수직으로 해서 나오겠죠. 네 번째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시각화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각화 시켜봤어요. 이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로. 일단 데이터 이그샘플, 제가 선택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습관이랑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하루에 칼로리 얼마나 섭취하느냐와 몸매가 어떤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라벨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떼주고요. 그래서 X라는 걸 새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Y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얘들 있죠? 얘를 이제 같은 크기 안에 있도록 리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커버리언스 매트릭스가 유사성을 이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유사성으로 나타내는 내적값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리스케일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케일링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사용했고요. 이거 이제 평균을 빼고 아마도 그 표준 편차로 나눠지는 값일 겁니다. 분산인가. 그래서 x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리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MP 커브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했는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사이로 좌우 대칭인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를 구해야 될 텐데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은 원파이 n 리니어 알게브라 아이겐에서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진 아이겐벡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아이겐벡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아이겐벡터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각각 상응되는 1대1로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는 4, 0.8, 0.07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값이 바로 그 아이겐벡터들의 프로젝션 했을 때의 분산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어떤 아이겐벡터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겐밸류가 가장 높은 아이겐벡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이겐 벡터를 principal component 1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principal component 1으로 삼았을 때 저희가 정보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줄이기로 한 차원의 아이겐 벡터 밸류와 전체 아이겐 밸류의 비율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 73% 정도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만족스럽지가 않죠. 저는 한 9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큰 거 0.8883 얘를 포함하는 얘를 principal component 2로 삼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 구조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10명의 데이터죠. 10명의 데이터를 5차원 5가지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5가지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원래는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했고 어떤 아이겐 밸류 벡터까지를 PCA를 할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결정한 과정이었고요. 이제 각각 아이겐 벡터의 그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시키는 과정이 나왔네요. 그 printx 각각의 쉐이프를 먼저 확인해 보면은 이 아이겐 벡터의 쉐이프가 5.땡으로 이제 배드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리쉐이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리쉐이프를 하는 게 속이 편하니까요. 프로젝트 PC1 벡터의 프로젝트 한 거는 아까 그 데이터에다가 아이겐 벡터를 내적해 준 거.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2는 PC2의 프로젝트 한 거는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다가 리스케일링한 데이터를 답해주는 거, 곱해주는 거. 그래서 PC2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졸트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리졸트 매트리스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러면 프로젝트 X 제가 잠깐만요. 놓친 게 있네요. 제가 PC1, PC2를 안 바꿨었네요. 그래서 PC2는 리졸트는 처음에 PC1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PC2 축도 만들어주고 YX 축도 만들어주고 라벨 축도 만들어주는 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PC1 아래에 있는 것들은 PC1에다가 데이터를 다 내적시킨 거, 프로젝션 시킨 거고요. PC2는 이제 PC2 벡터에다가 이걸 다 프로젝션 시켜준 것, 이렇게 데이터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PCA를 시각화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이번엔 흑시본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PC1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른 사람 여기 있고 노말 여기 있고 팻 여기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PC2에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고요. 전체 2차원에다가 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사이클런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사이클런에서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임포트해오고 여기다가 이제 몇 차원으로 줄일 건지만 입력을 딱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바로 리졸트를 내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죠. 리졸트는 아까와 같이 컬럼스를 정해주고 이 데이터들을 입력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프레임 한 개 만들어주고 이걸 똑같이 시본을 이용해서 플로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조작을 가했는데 이 PC1이나 PC2는 벡터잖아요. 벡터가 거꾸로 뒤집혀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벡터는 그 부호가 몇 개가 붙어있던 사실 같은 벡터니까 큰 상관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5차원에 존재하는 10개의 데이터를 축소시킨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이번엔 3차원으로 PCA를 진행해 볼 겁니다. 진행한 결과는 막 스킵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2차원으로 나타냈을 때랑 사뭇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원으로 한다면은 이 세컨드 아이겐벡터랑 퍼스트 아이겐벡터의 얘들 데이터들을 다 프로젝션 시킨 게 결과로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파이썬 코드로 확인해본 PCA였습니다. 감사합니다.